슈퍼포지션이라고 하면 중첩이라고 합니다. 중첩. 이 중첩이라는 개념은 회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첩이라는 개념. 우리가 이 회로가 선형적인 선형성을 만족하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중첩이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중첩이라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중첩 그러면 뭐 겹쳐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겹쳐지는 것이 무엇이냐? 전원이 겹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전원. 근데 전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류원, 전화번이 될 수 있는데, 전류원, 전화번은 다 시그널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풋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풋이 주어졌을 때 인풋으로 주어지는 아웃풋들은 그 인풋에 의한 영향으로 중첩되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중첩되어 나타난다. 중첩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고, 그것들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는데, A라는 은행에서 돈을 예금을 해놨고 B라는 은행에서 예금을 해놨으면, 여러분이 얻게 되는 이자 수익이라는 것은 A라는 은행과 B라는 은행에서 얻어지는 그 이자 수익의 합이에요.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그냥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A라는 은행, B라는 은행의 이자의 수익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알고 보면 A라는 은행에서 일어나는 일과 B라는 은행에서 일어나는 일이 독립적으로 일어나고, 각각에 있어서 일어난 수입들을 여러분들이 합해야 전체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 전원이라는 것도 여러 개의 전원이 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각각의 전원, 각각의 신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따로따로 생각해 준 다음에 합해 주게 되면 그것들을 우리가 전체의 리스폰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슈퍼포지션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이 슈퍼포지션이라는 개념이 지금 이 1차 미분 방정식에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 있게 되고, 이 미분 방정식은 여러분이 회로를 풀어서 어떻게 되든지 얻게 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공학수학이라든지 미분 방정식을 배우는 수업에서는 그냥 이렇게 XT 이렇게 주어지지만, 이 X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VT가 될 수도 있는 거고 IT,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회로에서는 VT 아니면 I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XT를 볼 때 VT 혹은 IT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고,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식을 봤더니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거야. 시간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여기 함수 안에 들어간 값들이 다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된 거죠. 자, 시간에 대해서 정리가 됐고, 어떤 함수냐면 F라는 함수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라면, 오른쪽은 여전히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했긴 했지만 함수 자체가 달라요. 죄송합니다. 아까가 시간에 대해서 함수 X라는 이걸로 표현이 됐다면, 오른쪽은 시간에 대한 식이긴 한데 함수가 좀 다르죠. 함수가 달라요. 식이 달라. 자, 그럼 이게 일반형적인 꼴인데, 이 일반형적인 꼴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DC 소스가 있는 경우에요. 소스가. 혹은 AC 소스가 있는. DC 소스나 AC 소스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케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됐을 때 뒤쪽에 오는 텀이 뭐냐면 forced solution이에요. 강제 함수. 자, 이 강제 함수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왼쪽에 있는 텀들은 이게 보통 인덕터나 커패시터나 인덕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회로, 여기와 저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회로. 전원은 없다. 전원은 없고, 이 소자에 저장된 에너지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저장된 것들이 감쇄되는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라면, 거기에 오른쪽에 force function이라고 하는 강제 함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여기에 전압을 가해주거나 여기에 어떤 신호를 넣어주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그냥 감쇄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여러분들이 신호를 넣어주는 그런 행위가 돼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자. 그럼 풀 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즉, 중첩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을 두 개로 나눠서 이것도 하나의 생각해 보면 에너지원, 전원은 아니지만 뭔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방출하는 1번에 의한 어떤 영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요 뒤쪽에 나오는 2번에 의한 영향이 있을 건데, 이 회로에서 보면
그래서 1번에 의한 영향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RC 서킷, RL 서킷인데 DC 전원이 없을 때 앞에서 여러분들이 고유응답을 살펴봤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고, 그때와 그리고 따로따로 이쪽에 어떤 강제응답이라고 하는 강제 함수에 의해서 나온 응답들을 따로따로 생각해서 그 두 가지들을 합해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중첩의 원리입니다. 혹은 이쪽에 first 펑션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번 소스와 2번 소스라고 하는 두 가지 전원에 의해서 또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내추럴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쪽 고유응답, 내추럴 리스폰스를 구하고 거기에 first 리스폰스를 1번에 의한 거를 또 구하고 2번에 의한 거를 구해서 얘네들을 다 합해주게 되면 이 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응답들을 개별적으로 다 구한 다음에 합해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개념이 지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개념이에요. 전체적인 개념들은 그렇게 생각해주고 하는 방법들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좀 더 빨리 풀기 위해서 이 개념적인 것들은 좀 잊어버리고 그냥 이 약간 기계적으로 푸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돼요. 조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푸는 방법,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푸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첫 번째,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것들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요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식을 풀었는데 요런 일반형이 나왔고 이쪽에 어떤 함수가 주어졌다. 앞에서는 함수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앞에서도 함수가 주어졌어요. 어떤 함수였냐면 아까 앞에서는 상수함수. 이쪽에 특별하게 아주 가장 쉬운 형태로 상수함수가 주어져서 우리가 그 형태로 한번 풀어줬었어요. 상수함수. 그런데 상수함수가 아닌 형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살펴보면 이것들을 먼저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해줄 거냐면 인디펜던트 소스들을 다 없애줄 거다라는 거야. 어떤 회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이는 이러한 인디펜던트 외부적인 소스들은 다 없애주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오직 초기 조건에 의한 이 초기 조건은 무엇에 발생하는 거냐면 커패시터라든지 인덕터에 의해서 발생하는 초기 조건에 의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게 되면 되는데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렇게 식이 나오고 나서 뒤에 부분에 0을 만들어줘. 1단계 0을 만들어주고 이것들에 대해서 시간 초기 값일 때 x0 값을 여러분들이 구해서 이 값을 구해주는 거죠. 이것들 이 초기 조건을 통해서 이것들을 구해준다. 이렇게 구해주는 게 한 가지 방법인 거고 여기서 해가 나올 거야. 어떤 게 나오냐면 고유해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왔어. 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고유해를 구하지 말고 외부적으로 주어진 소스에 의해서 살펴보자. 근데 외부적인 소스가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니셜 컨디션을 없애버립니다. 이니셜 컨디션을 없애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커패시터가 있고 인덕터가 있는데 얘네들이 없는 것처럼 신경 써줘야 돼. 없어. 얘네들이 없어. 없는 것처럼 신경 써주려면 얘네들을 끊어주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의 초기 조건 저장이 안 돼 있어. 저장이 안 돼 있어. 사실은 저장이 되어 있었겠죠.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 저장이 안 돼 있어. 얘네들을 무시해 줘야 돼. 그래서 초기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다시 써줍니다. 초기 조건을 이렇게 초기 조건이 그런 없는 상태로 식을 써주고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는 무엇만 영향을 미치냐면 이렇게 주어지는 여기에 외부적인 소스들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식을 여러분들이 풀어가지고 이 식을 여러분들이 풀어서 무엇을 구해주냐면 식을 구해주게 되는데 구해준 요 식을 여러분들이 얘는 XS를 구해서 거기 두 가지를 이제 합해주는 거죠. 토탈 얘네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X라는 응답은 아까 앞에 말했던 이 내추럴 리스폰스를 구해주고 내추럴 리스폰스 말고 강제 응답을 구해주되 강제 응답일 때는 이 초기 조건들을 다 제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강제 응답을 구해서 이 두 가지를 합하게 되면 우리가 토탈 솔루션들 토탈 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